술 먹고 먼저 연락 왔어요. 인스타에 자꾸 후회하는 티를 내더라고요. 이런 직접 증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거예요. 뻔한 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바에는 차라리 영상을 만들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소중한 만큼 여러분 시간도 소중하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헤어지고 미련이 남았을 때 행동, 그 중에서도 여자들은 놓치기 쉬운 간접 증거 3가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됐지? 나 분명히 알려줬다. 이제 알아서 잘할 수 있지? 이렇게 도망가진 않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남자가 진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여자의 비밀, 그리고 제외 필살기까지 영상 중간중간마다 디저트처럼 차려놨으니까 오늘 영상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최고급 호텔 뷔페에 온 것 같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이별은 없습니다. 첫 번째, 과하게 즐거운 모습. 남자가 헤어지자마자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해서 좌절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서 해맑게 웃고 있거나 클럽에 놀러간 사진을 보고 아주 살판 났네, 헤어지고 좋아 죽나 본데? 이런 지레짐작을 하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사람은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할 땐 자연스럽게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우울할 땐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울증에 걸려서 미친듯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죠. 헤어지고 후회하면 더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더 미친듯이 놀려고 애를 쓰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기 딴에는 여자를 잊기 위한 발버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 좋아하긴 했던 걸까? 나랑 헤어진 게 그렇게 좋은가? 이렇게 자기 파괴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물론 그 중에서는 헤어지자마자 미친 듯한 해방감에 신나서 노는 남자들도 있어요. 이별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남자, 나랑 헤어져서 그냥 신이 난 남자, 구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자가 감정 기복이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어제는 클럽 가서 신나게 노는 사진을 올렸지만 오늘은 차분한 사진을 올린다? 예를 들어 책을 읽는다던가 노래 하나에 꽂혔다던가 안 하던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던가, 이런 모습은 남자의 미친듯이 불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고 자기 딴에는 극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특히 자존심이 있고 단호한 성격, 남성성이 강하다면 후회하거나 약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완벽한 그 남자의 마음을 후벼 파서 인생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연락하면 화를 낸다. 남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너가 뭘 잘했다고 연락을 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여자 10명 중 9명은 이제 진짜 내가 싫은가 보다, 정내미가 뚝 떨어졌나 보네 판단을 합니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진짜 마음이 완전히 뜨잖아요. 굳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연락을 아예 안 받습니다. 애초에 화를 낸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많은 기대를 했지만 실망을 했다는 거잖아요. 실망감은 왜 느낄까요? 그만큼 여자를 좋아하니까, 좋아했으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애정이 있으니까 화를 낸다는 말. 물론 짜증나는 말이지만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사과를 하면서 저 자세로 나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우리가 헤어진 건 다 얘 잘못이야, 이런 합리화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타이밍을 좀 뒤로 밀어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는 과거를 미워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 단점은 있고 장점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 여자가 너무 매달리면 이별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후폭풍이 아예 안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사실 남녀의 이별 후폭풍은 타이밍이 다릅니다. 여자는 이별 직후에 제일 상실감이 큰 반면에 남자는 최소 2주, 보통은 한 달이 지나야 후폭풍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이별 초반엔 여자가 매달리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가 연락하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하지만 헤어지자마자 여자가 미친듯이 매달린다? 여자는 제풀에 지치고 남자는 오히려 이별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왜? 얘가 이렇게 매달리는 거 보니까 역시 내가 더 아까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연락하는 것도 코미디지 생각에 포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연락을 해야 할까요? 퀴즈를 내볼게요. 첫 번째, 헤어지자마자. 두 번째, 2주 후에. 세 번째, 한 달 후에. 네 번째, 6개월 후에. 정답을 고르셨나요? 전부 다 아닙니다. 왜냐? 사람마다 헤어진 이유가 다르고 사귄 기간, 감정이 다 다르잖아요. 타이밍을 잴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이별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던 감정이 거의 다 사라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타이밍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이때 남자는 미련이 스물스물 생기거든요. 만약 여자한테 연락을 하거나 직접 만났는데 여자가 이별을 극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남자는 뒤늦게 이별을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미친 듯한 상실감과 후회라는 감정이 몰려오죠. 왜? 내가 팔았던 오래된 그림이 알고 보니까 엄청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제는 내 그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그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다면 원래 내 거였는데, 이러면서 후회를 하죠.
짐으로만 생각했던 그림이 갑자기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남자의 관계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미친듯이 특별한 여자,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녀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과거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여자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데드크로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본능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관계 구도는 완전히 역전되고 아무리 잘난 남자라도 여자를 미친듯이 올려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남자랑 여자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임신 기간에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주고 자원을 제공해줘야 했기 때문에 이별 직후의 여자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DNA에 박제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심리를 몰랐기 때문에 남자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공포의 원인을 모르니까요. 남자는 어떨까요? 오히려 이별을 하면 새로운 번식 기회가 생깁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여자는 임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남자를 만나기보다는 가장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 게 유리하죠. 하지만 남자는 직접 임신을 하지 않잖아요. 많은 여자를 만나서 확률을 올리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별 초반에는 상실감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여자랑 반대로 호르몬의 마법이 풀리는 순간 이별의 상실감과 여자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죠. 남녀의 후폭풍 타이밍이 다른 이유가 이거예요. 정리하자면 호르몬 마법이 풀리는 순간 여자는 남자를 빠르게 잊는 거고 남자는 여자를 미친 듯이 그리워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모른다면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가 더 매달리게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간혹 어떤 분들은 어차피 한번 헤어진 인연은 다시 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건 단순히 만날 사람이 없어서 혹은 그냥 외로워서 재결합한 경우고요. 남자가 여자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잖아요.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커플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해 드렸던 분들 중에서도 진짜 많았어요. 믿기 힘들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커플 태양 민효린, 차혜련 주상우, 에릭 나혜미, 구준엽 서희원 커플 모두 이별 후에 다시 만나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재회 성공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변할 뿐만 아니라 여자의 소중함을 뼛속까지 느끼게 되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남자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할게요. 네, 남자가 처음부터 여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죠. 저 또한 그런 세상을 꿈꾸고요. 하지만 있잖아요.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돼야 소중함을 느끼죠.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서로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쁜 얼굴일 수도 있고 날씬한 몸매일 수도 있고 다정한 성격, 긍정적인 마인드, 상냥한 말투, 배려 있는 행동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은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 관리를 안 해서 살이 찔 수도 있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대충대충 만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마음에 들었는데 점점 짜증만 낸다던가 이렇게 나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라진다고 느끼잖아요. 애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다정한 성격이라도 익숙해지는 순간 고마운 줄 모르게 되는 거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가족을 위해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있고 안쓰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돈 잘 버는 남자랑 비교하게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한테 맨날 내려치기 당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치를 다시 각인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여자인지 지속적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주식을 샀는데 계속 떨어진다고 가정해볼게요. 아, 이 주식은 답이 없다 생각하고 손절했는데 갑자기 미친듯이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팔았으니까 이제는 내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쓸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내가 더 갖고 있었다면 원래는 내 거였는데 이런 상실감과 후회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치 판단에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내가 팔았던 그 주식이 2배, 3배, 아니 10배까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사람은 원래 자기 편애란 감정이 있어서 스스로를 더 고평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남자와 연애를 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매력있는 여자인지, 보통 여자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특별한지 지속적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결국 매너리즘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남자랑 싸웠을 때, 남자가 노력하지 않을 때, 남자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동안 보여줬던 호의를 다시 걷어들이세요. 애정 표현을 줄여도 좋고 답장을 늦게 보내도 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주고 위기감을 자극하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하게 여자를 대해줄 거예요. 왜냐?
그때보다 서로에게 더 익숙해졌으니까 헤어지기 더 힘들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만난 지 3일 된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쉬워요? 1년 된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쉬워요? 어떠세요?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저를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과거처럼 내려치기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잔인하게 행동을 한다. 10년 전에 제가 진짜로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까지 하고 싶었는데 제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자들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결혼 생각이 커지잖아요. 남자는 반대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역량이 100% 생존 욕구에 몰빵이 됩니다. 왜냐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남자보다 능력이 좋은 여자들도 많아졌지만 정상적인 남자들은요,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만 봐도 남자 능력이 좋을수록 혼인율은 수직 상승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오히려 떨어지죠. 하다못해 소녀시대만 봐도 아직까지 아무도 결혼을 안 했잖아요. 골드미스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면 눈 낮춰서 남자를 만나지 마세요. 차라리 자기개발 열심히 하고 매력을 키워서 진짜 괜찮은 남자를 만나는 게 낫습니다. 만약 아무 남자는 현실에 맞춰서 만나잖아요. 과거에 저처럼 혼자 겁에 질려서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남자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행동한다? 일부러 여자가 정 떨어지게끔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아예 퇴로를 차단하는 거죠. 왜 고시생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이성적이기 때문에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환승연애를 처한다거나 이런 건 그냥 소시오패스 새끼니까 최대한 빨리 잊으면 됩니다.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소시오패스랑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공감 유무를 떠나서 소시오패스랑 연애하고 결혼하면 외로움을 심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잠자리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만 신경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조상님이 도와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은 헤어지고 남자가 후회할 때 하는 행동, 간접 증거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최고의 재해 필살기는 아예 헤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헤어진 상황이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끔 재해석 작업을 진행해줘야 합니다. 장점은 더 큰 장점으로, 단점은 단점으로 보이지 않게끔 바꿔주셔야 돼요. 자세한 설명과 예시는 시크릿 멤버십 영상을 참고하고 오늘은 찍먹 느낌으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연애 필살기를 배워서 능력있고 잘생기고 배경 좋고 다정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긴 하지만 내 스펙을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장점으로 느껴지게끔 전환시켜 주는 거죠. 내 친구들은 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는데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원래 사람이 올라가기는 쉬워도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하잖아. 내가 작은 걸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듣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랑 살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 피해의식이 가득 찬 여자랑은 다르네. 내가 힘들 때 뒤통수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혼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고 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적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 여자친구한테는 간제비 구단처럼 행동했던 그 남자도요. 왜냐? 미친듯이 특별한 여자를 놓치기 싫은 건 어느 남자나 똑같으니까요. 어떤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치트키 중에 빙산의 일각만큼만 살포시 꺼내봤습니다. 더 많은 게 궁금하시다면 연애 필살기와 시크릿 멤버십 영상 참고해주세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과 함께 내가 그동안 연애를 진짜 엉망으로 했구나 현타를 느낄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사실 유튜브에 있는 영상만으로도 웬만한 연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위기에 봉착했다? 초보가 왕초보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의 치트키를 훔쳐오고 싶다? 난 보통 여자들과는 다르다? 이런 분들은 러브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제가 하루님과 같이 만든 연애 필살기 후기 정말 좋거든요. 속는 셈 치고 한번 신청하면 평생 개꿀 빠는 연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의 인사이트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오늘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T였습니다. 감사합니다.